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장미꽃 장식으로 가득한 웨딩홀에서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숙의 딸 은비의 결혼식입니다. 정숙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정숙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시간 다 됐습니다. 곧 입장하셔야 해요. 웨딩 플래너의 말에 정숙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단칸방에서 김밥 말아 도시락 싸며 키웠는데 이렇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네요. 정숙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힙니다. 웨딩 플래너는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건넵니다. 어머님 덕분이죠. 도시락 체인점까지 일구신 분이니까요. 은비님도 어머님 닮아서 교사로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짓습니다. 도시락 가게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정숙 도시락의 대표. 그 모든 것이 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웨딩홀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립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신랑과 그 집안 사람들이 정숙에게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신랑 어머니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입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정 대표님 같은 멋진 장모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정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집안의 딸을 보내게 되어 행복합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모든 하객이 일어섭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비가 입장합니다. 27살의 은비는 단아하면서도 빛이 나는 신부입니다. 교사답게 지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미소가 조화를 이룹니다. 정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단 둘이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은비가 정숙 앞에 서자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합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모녀입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네요. 은비가 작게 속삭이자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우리 딸이 더 빛나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주례가 입장하고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섭니다. 초췌한 모습의 중년 여성.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여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 여자에게 향합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으려는 순간 여자는 식장 한가운데서 멈춰 섭니다. 잠깐만요. 여자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돌아봅니다. 정숙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 신부는 제 딸입니다. 순간 웨딩홀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은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교차합니다. 입술이 바싹 마릅니다. 여자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내 이름은 민정입니다. 27년 전 이 사람이 제 아이를 데려갔어요.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무거워진 듯
은비의 어깨가 처집니다. 정숙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이러지 마세요.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민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27년 전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있을 때 아이를 데려간 건 당신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집니다. 신랑 측 부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결혼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습니다. 신랑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은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엄마가 아니라고. 은비는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정숙의 팔을 붙잡습니다. 엄마, 이 사람 말이 진짜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은비야.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야. 내가 널 낳았고 내가 키웠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때 민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27년 전 병원 기록이에요. 제가 출산한 기록, 그리고 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 기록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은 한 장의 사진도 꺼냅니다. 이건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발목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습니다. 은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그 말에 몸을 굳힙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던 정숙 사장님은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망쳐진다면 우리 가문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웨딩 플래너가 다급히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식을 잠시 중단한다고 알립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비는 눈물을 참으며 신랑을 바라봅니다. 미안해. 잠시만 기다려줘.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해. 신랑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민정은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27년 동안 찾았어요. 내 딸을. 매일 기도했죠. 언젠가는 만날 수 있기를. 정숙이 민정과 은비 사이에 서며 외칩니다. 그만해요. 우리 딸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은비는 혼란스러움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누가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정은 다시 서류를 들어올립니다. 출생신고가 뒤늦게 됐던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신 이름으로는 출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숙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은비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표정이 됩니다. 정숙은 항상 은비의 출생신고가 늦어진 것을 시골에서 급하게 출산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웨딩홀은 완전한 혼란에 빠집니다. 신랑 측 가족은 결혼을 재고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줍니다. 엄마, 정말 내가 당신 딸 맞아요? 진실을 말해줘요. 정숙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딸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비는 손을 뿌리칩니다. 민정이 경찰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제 아이를 찾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그 순간 은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웨딩홀을 뛰쳐나갑니다. 정숙은 딸을 따라가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웨딩홀에 남은 것은 충격에 빠진 하객들과 서로를 노려보는 두 여자뿐입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결혼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향한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정숙은 쓰러질 듯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날까봐 27년간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정숙은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누렇게 변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펼쳐듭니다. 27년 전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병원 복도를 걸었다. 내 아이를 잃은 지 6개월. 남편은 날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정숙은 33세. 유산으로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매일 병원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신생아실 앞에서 한 여자를 봤다. 아이를 낳고도 돌보지 않는다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우울증이 심해 아이를 본 적도 없다고. 정숙은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정숙은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산모가 아이를 거부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가 우선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 없나요? 남편도 연락이 안 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정숙은 그날 밤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핑크색 담요에 쌓인 작은 여자아이.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일기를 읽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고 연약했다. 엄마도 없이 버려질 운명이란다. 내가 잃은 아이처럼. 창가에 놓인 아이는 마치 나를 기다린 것만 같았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차피 버려질 운명이다. 내가 키운다면? 내가 진짜 엄마가 된다면? 그날의 선택이 지금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정숙은 다시 상자에서 낡은 신문 기사를 꺼냅니다. 신생아 병원에서 실종, 경찰 수사 중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은 혼란에 빠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그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은비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로운 비라는 뜻으로 정숙의 메마른 인생에 내린 단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은비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은비가 오늘 첫 걸음마를 뗐다. 내 이름을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정말 엄마가 된 것일까? 아니면 영원히 죄인일까? 정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은비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숙의 도시락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정숙 도시락은 전국적인 체인이 되었고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은비는 좋은 대학에 가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은비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래서 정숙은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것을 은비에게 주려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를 덜어줄 것처럼.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상자를 다시 닫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부정할까? 전화벨이 울립니다. 경찰서에서입니다. DNA 검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입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은비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 미소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은비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한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정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경찰서 상담실. 민정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27년의 세월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피로한 눈빛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형사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민정 씨, 27년 전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26살 때였어요. 남편은 군인이었고 저는 첫 아이를 가졌죠. 그런데 임신 중에 남편이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듯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형사는 민정의 말을 경청하며 기록합니다. 의사들은 제 상태가 심각하다며 정신과 치료를 권했어요. 저는 당시 아이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민정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신생아의 발목 사진입니다. 간호사가 몰래 찍어준 사진이에요. 아이가 나아지면 보여주세요라며.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는 병원 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아이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데려갔다고 했죠.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멈추고 물어봅니다. 그럼 27년 동안 계속 찾아오셨던 건가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 몇 년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이를 찾아 헤맸죠. 하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민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거친 손, 오랜 세월 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아픈 사람들, 특히 산후 우울증을 앓는 엄마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라도 제 죄책감을 덜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형사가 물어봅니다. 어떤 뉴스였나요? 도시락 CEO의 성공 신화라는 특집이었어요. 정숙 씨와 그녀의 딸 은비가 나왔죠. 은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때의 충격을 다시 느끼는 듯합니다. 딸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너무 닮았어요. 제 어릴 적 모습과 남편의 눈과 코를. 그리고 보도에서 은비의 나이가 27살이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가셨나요? 민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 은비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생후 1년이 넘어서야 이루어진 점, 정숙 씨의 출산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은비의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점까지.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십니다.
확신이 들었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숙 씨는 유명인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사회복지사였으니까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형사가 기록을 마치며 묻습니다. 그럼 결혼식장에 나타난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신문 결혼 공지에서 봤어요. 도시락 체인 정숙 대표의 딸 은비 양,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식이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민정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듭니다. 제가 한 일이 결혼식을 망치게 된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2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딸을 만나고 싶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27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딸을 되찾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저는 그저 진실만 알려주고 싶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숙 씨가 키웠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했죠. 그저 딸이 제가 버린 게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형사실을 나선 민정.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고 걷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릅니다. 27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비는 자신의 아파트에 틀어박혀 전화기를 꺼놓은 채 바깥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식탁 위에는 결혼식 날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흰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꿈꿔왔던 결혼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은비는 휴대폰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에 숨이 막힙니다. 정숙의 메시지가 가장 많습니다. 은비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딸, 엄마가 설명할게. 제발 연락해. 은비야, 엄마 너무 걱정된다.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은비는 그 메시지들을 읽고 또 읽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정말 정숙이 자신의 엄마일까요? 아니면 그 낯선 여자 민정이 진짜 엄마일까요? 신랑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공식 서한입니다. 예정된 결혼 절차는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은비는 더 읽지 않고 편지를 구겨버립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정숙과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들. 유치원 졸업식, 대학 입학식, 첫 교사 발령받은 날. 모든 순간에 정숙은 늘 은비 곁에 있었습니다. 다 거짓이었을까? 은비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숙의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괴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에서는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락 체인 CEO, 유괴 의혹, DNA 검사 진행 중. 은비는 TV를 끕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SNS 메시지입니다. 낯선 계정에서 온 메시지지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은비는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 씨. 민정입니다.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날 일로 당신의 인생에 혼란을 드려 정말 미안합니다. 은비는 메시지를 계속 읽습니다. 딸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다만
그날 이후로 매일 그립기만 했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합니다. 그저 진실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시지 끝에는 민정의 연락처와 주소가 있습니다. 은비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생각할수록 혼란스럽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이. 은비는 결심합니다. 가방을 챙겨 아파트를 나섭니다. 목적지는 강원도에 있는 정숙의 외가. 어릴 적 여름마다 갔던 바닷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은비는 오래된 목조 가옥에 들어섭니다. 정숙의 이모가 살던 집이지만 이모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빈집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은비는 생각에 잠깁니다. 어릴 적 이 바다에서 정숙과 함께 놀았던 기억, 조개를 잡고 모래성을 쌓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추억들마저 거짓일까? 은비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니다. 저녁이 되자 은비는 용기를 내어 정숙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혼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정에게도 메시지를 남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은비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온 삶 자체가 거짓은 아니라고. 그녀는 여전히 은비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이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은비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둥지를 잃은 새처럼 그녀도 자신의 자리를 잃은 기분입니다. 어둠이 내리자 바다는 더욱 깊고 검은 빛을 띱니다. 은비는 촛불 하나를 켭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은비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기로.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은비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 두 여자를 만날 것입니다. 자신을 낳은 여자와 자신을 키운 여자.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소. 민정은 변호사와 상담 중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은비는 민정의 친딸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민정이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합니다. 유괴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지만 아동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친권 회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친권 회복이요? 은비는 이미 성인인데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권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 씨에 대한 법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민정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친권 회복 신청을 준비해 주세요. 다른 한편 정숙은 자신의 대표실에서 법무팀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고 회사 주가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합니다. DNA 결과가 나왔다면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 큰 파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비는 내 딸이에요. 27년 동안 내가 키웠어요. 그 여자는 단 하루도 은비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소식을 전합니다. 민정 씨 측에서 친권 회복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비 씨가 돌아왔다고 해요. 자택에 있다고 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곧바로 회의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합니다. 정숙의 자택. 은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정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비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봅니다. 며칠 사이 은비는 훨씬 더 성숙해 보입니다. 은비야, 돌아왔구나. 정숙은 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은비의 차가운 표정에 멈춰 섭니다. DNA 결과 나왔어요? 은비가 차분하게 묻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왔어. 그럼 이제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당신 딸이 아닌 거죠? 정숙은 말없이 은비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언제나 내 딸이야.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왜 그랬어요? 어떻게 남의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은비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비는 손을 뺍니다. 그때 난 너무 절망적이었어.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내가 있었어. 엄마도 없이 혼자 남겨질 아이. 내가 구해준 거야. 은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구해준 게 아니라 훔친 거잖아요. 제 진짜 엄마의 인생도 망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 서 있습니다. 정숙과 은비는 놀랍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은비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 여자가 거실에 함께 앉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마침내 민정이 말을 꺼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친권 회복 신청을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용이죠? 은비는 이미 성인이에요.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27년간 빼앗긴 시간, 제 딸과의 인연을 되찾고 싶어요. 정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얘는 죽었어. 당신은 우울증에 빠져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잖아요. 민정도 일어나 정숙과 마주섭니다. 그래서 평생 딸을 안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제 잘못은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두 여자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은비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은비의 외침에 두 여자는 멈춥니다.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는 두 분 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요. 민정이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27년 동안 매일 찾았어요. 정숙도 은비에게 애원합니다. 은비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어. 은비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실에 남은 두 여자. 정숙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민정은 놀랍니다. 정숙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 아이를 데려온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은 천천히 정숙 옆에 앉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셨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목숨보다도요. 민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못해준 일을 당신이 해주었으니까요. 두 여자는 이제 적대감 없이 마주봅니다. 은비를 중심으로 연결된 그들의 인생.
이제 그들은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비는 결심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거실에는 정숙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민정은 어젯밤 돌아갔습니다. 은비야, 잘 잤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 앞에 앉습니다. 엄마, 제가 결정했어요. 정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은비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제 엄마예요.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민정 씨도 제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절 버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은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저는 두 분 모두를 제 삶에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를 데려오신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요. 정숙은 은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말 고마워, 은비야. 그리고 결혼식 일은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신랑 측에 연락할 거예요. 정숙은 놀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했어. 은비는 미소를 짓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몇 시간 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은비는 전 약혼자인 준호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불편해 보입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준호가 말합니다. 은비는 차분하게 응답합니다. 물론 알아요. 결혼식이 엉망이 됐고 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났죠. 당신 부모님이 화가 나신 것도 이해해요. 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혼인신고 전이라 다행이라고 하시더라. 법적으로 혼인 무효를 선언할 수 있대. 은비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내가 먼저? 네. 당신 집안에서 우리 집안 배경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은비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준호의 아버지와 정숙의 도시락, 체인 사이의 불법 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엄마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으려 했던 거죠? 그것도 시세의 절반 가격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죠. 준호는 변명하려 합니다. 은비야, 오해야. 난 정말 널. 은비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자릅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알게 된 게 또 있어요. 당신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전 여자친구와 만났죠? 준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은비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줄 알았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은비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제가 먼저 제기할게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불법 계약 시도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에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비를 붙잡으려 합니다. 잠깐만, 은비야. 이러지 마. 우리 대화로 풀자. 그 서류는 놓으세요. 은비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손을 뗍니다. 전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이미 최악의 순간을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제 엄마 회사 이미 당신네 로펌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했어요. 은비는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섭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정숙의 회사.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이사들 앞에 섭니다. 최근 있었던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해 죄송합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질문합니다.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이십니까? 정숙이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리고 은비가 들어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은비에게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해도 될까요? 은비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정숙 옆에 섭니다. 저는 정숙의 딸 은비입니다. 최근 벌어진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선 저는 정숙을 제 어머니로 인정합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27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은비는 준비해온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준호 측 로펌이 우리 회사와 맺으려 했던 불법 계약 내용입니다. 제 결혼을 이용해 회사를 손쉽게 통제하려 했던 증거죠. 이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위기관리 방안입니다. 제가 직접 언론에 진실을 알리고 이 사건을 통해 입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정숙은 놀랍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경영 능력과 회사의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합니다. 이사회는 은비의 당당한 모습에 감명받은 듯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숙과 은비는 함께 회사를 나섭니다. 어떻게 준호 가족의 불법 계약 내용을 알게 된 거니? 정숙이 물어봅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비서가 도와줬어요. 의심스러운 계약이 있다고 알려줬죠. 정숙은 딸을 꼭 껴안습니다. 자랑스러워 은비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비는 정숙에게 말합니다. 민정 씨에게도 연락했어요. 내일 우리 셋이 만나기로 했어요. 정숙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은비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 두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더는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제가 지킬게요. 6개월 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은비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미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은비는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선생님, 다 그렸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어 보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이건 누구니?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두 분이에요. 이건 친할머니, 이건 엄마의 새 엄마예요. 은비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비는 교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정숙, 오늘 새가게 오픈이야. 수업 끝나면 꼭 와. 민정, 은비야. 첫 손님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에 답합니다. 곧 갈게요. 기대돼요. 학교를 나선 은비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상가로 향합니다. 은빛 도시락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테이프 커팅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숙과 민정이 나란히 서서 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더 이상 적대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왔구나, 은비야. 정숙이 반갑게 은비를 맞이합니다. 민정도 따뜻한 미소로 은비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은비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정숙은 은빛 도시락의 문을 열며 말합니다. 이 가게는 민정이 직접 운영할 거야. 내 체인점 중에서 가장 특별한 분점이 될 거고. 민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은비가 계속 설득했죠. 엄마의 꿈이 뭐예요? 사회복지사로 계속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은비는 민정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민정 엄마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정숙 엄마 도시락도 맛있지만 민정 엄마 음식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정숙은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점은 조금 특별해. 기존 메뉴에 민정이 개발한 새로운 메뉴도 추가했어. 세 사람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벽에는 가족의 맛, 사랑의 맛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은비는 주방으로 이어지는 문 위에 걸린 액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모성은 피보다 깊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멀리 닿는다. 민정이 은비의 눈빛을 읽고 설명합니다. 정숙 씨가 제안한 문구예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이해해요. 정숙이 덧붙입니다. 진실이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진실이니까.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며 세 사람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숙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은비와 민정의 모녀 관계를 인정하고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서도 조금씩 물러나며 은비와 민정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가게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계산대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파트타임으로 줄이고 이 가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비는 첫 손님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포장합니다. 정숙의 레시피와 민정의 특별한 반찬이 어우러진 특별한 도시락입니다. 이거 내가 직접 포장한 첫 번째 도시락이에요. 두 분이 함께 맛봐주세요. 정숙과 민정은 은비가 건넨 도시락을 함께 열어봅니다. 도시락 안에는 예쁘게 담긴 음식들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정숙과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은비는 두 사람을 안아줍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민정이 물어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은비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특별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정숙의 회사 직원들과 민정의 사회복지사 동료들, 그리고 은비의 학교 선생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빛 도시락의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은비는 카운터 뒤에 서서 두 어머니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서 오세요. 은빛 도시락입니다. 가게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민정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정숙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은비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돕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은비가 말합니다. 정숙과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야. 정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라면요. 민정이 덧붙입니다. 은비는 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게 불을 끕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밤거리로 걸어 나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